네. 자, 현재 구간 지금 변동이 좀 느껴지시나요?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종가까지 계속 저희도 추이 지켜봅니다. 중요한 날 모셔야죠.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과연 얼마가 나올까? 각자만의 그 스트릿 컨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통합적으로 20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딱 떨어지게 20조가 나왔어요. 이제 앞으로의 시선은 뭐 하이닉스도 있겠지만 그래서 파운드리는 어느 정도 해줄 건데 그래서 DS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건데 이제 또 계속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일지. 일단은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것도 있었고 사상 최고 실적 발표됐었을 땐 삼성전자가 늘 좀 빠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추세 고점을 만들어낸 날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닌 시장의 전반적인 뷰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논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논리로 오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뭐 지금 20조가 나왔다. 내년에 100조래더라. 그러면은 분기로 따져도 각 25조니 더 실적이 늘어날 테니 삼성전자 주가가 좋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삼성전자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이야 좋아지는 것은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시장에서 다 알고 있었던 바일 텐데요. 긍정적인 뷰로 본다면 이제부터 삼성전자가 증설 투자를 해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가 오르면 산유국들이 밸브 좀 더 열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벌 테니까 이렇게 좋을 때 좀 더 벌 때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조금 증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모두가 밸브를 열면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설의 속도를 어느 정도 캐펙스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 것이냐. 틀림없이 이 과정 구간에서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률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PQ의 조합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이익률과 주가는 상승의 구간을 향유해 갈 수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내년 27년까지 슈퍼사이클이니 주가 고점이 빨리 오면 올 여름쯤까지는 좋을 것이고 빨리 오면 그때가 고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가에 선반영되니까. 그거보다는 메모리 가격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뭐 지금 현재는 금리 인하 방향성의 유동성이 아직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유효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귀가 따갑도록 한 얘기니까 뭐가 리스크 요인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의 유동성이 삐그덕거린다면 만약에 경기가 멀쩡한데 트럼프가 무조건 금리 내렸다가 인플레 발작이 일어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증시가 전반적으로 쉬어갈 테니 그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될 바고 두 번째는 저는 메모리 3사,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국이 좋은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이 세 개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좋은 거잖아요.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대장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하나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좀 생산을 감산했거나 후퇴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중국 창신 메모리 또는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YMTC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맞춰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안테나를 세워놓고 예의주시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리스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피크아웃이 올 수 있는 우려 요인은 있겠지만 그것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굉장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고차방정식이기는 하네요. 반도체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러면 차장님, 오늘 가온칩스가 유독 튑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이제 메워가고 앞으로 또 기회의 땅이 된다고 하면 이쪽이 저희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 있는 종목군이 될 수 있을까요? 주식은요. 오늘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디자인하우스에 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그런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신뢰도를 진짜로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실적은 언제 찍히는데 디자인하우스 업체들이 실적이 다 찍히고 에이직 반도체로서 우리가 확신이 생겨버릴 땐 이미 주가는 저위에 있겠죠.
그럼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반도체 업체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디자인하우스라는 것이 있느냐. 삼성이 파운드리를 포기할 뻔, 네. 전 진짜 2, 3년 전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얘네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테슬라에서 받은 파운드리 수준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만두 가게를 지으려고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만두 공장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고정적으로 사주겠다라는 오더를 받고 공장을 짓는 것과 예. 일단 공장을 지어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팔려고 영업하고, 돌아다니려고 예. 하는 이 공장을 짓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겠죠. 테슬라가 어느 정도 신뢰도 같이 못지만 일단 왜냐면 딴 데다 줘도 5, 6년 기다려야 되니까 삼성한테 줄게. 그리고 지금 퀄컴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퀄컴이 예. 5년 전에 TSMC 쪽으로 다 줬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틀렸다. 2나노가 승부처인데 되는 거 맞아? 2나노가 확신적으로 이겨서 수주를 받은 건지라고 지금 여기서는 뚜렷하게 말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TSMC를 못 기다린 수주 물량인지 예. 또는 TSMC보다 가격 경쟁력이 삼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파운드리가. 네. TSMC를 기술력으로 이기는 것을 넘어서 그 수를 뺏어오려면 뚜렷한 생산 능력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TSMC랑 붙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물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파운드리와 관련된 그 안에서 이제 단연 디자인 하우스는 눈여겨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 언제 나오는데 라는 질문은 지금 이 시기에 좀 적합하진 않은, 이 섹터를 대응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지 않을까 현재는 생각이 그러면 드네요. 기대감을 더 줄 수 있고 반영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는 노이즈는 네. 지금 신경 쓸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겠네요. 어쨌든 받았고 퀄컴과 테슬라의 러브콜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시장은 좀 더 반응을 해줘야 된다. 수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못 예. 드리겠어요. 검증된 데이터가 나와야 예,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디자이너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거는 그렇게 많이 지금 일부 종목들은 많이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각도로 올라가 있지는 않고 이 아래서는 충분히 아직은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파운드리와 관련된 네.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오른 종목군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하면은 조금 이 논리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가온칩스는 현재 18.85%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랜만에 거래도 꽤 모여 있습니다. 기대감 반영시키고 있는 구간임을 또 오늘 종목군들이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하이닉스로 좀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사장님, 네. ADR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어 보여요? 시장에서는 맞아요? 오늘 그래서 강하게 올랐죠. 오늘 하이닉스가 더 세게 올렸던 거는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제 재료가 열렸고 네네, 열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저거 이제 재검토한 그쵸. 거 발표를 한다라는 재공시. 기대감과 예. 이거만큼 또 확고한 수혜가 있나요? 지금 솔직히 수급이다 하는 장이잖아요. 그쵸. 수급이다 하는 오늘 아침 장 시작할 때 바이오가 좋았거든요. 반도체가 오르니까 바이오가 쭉 빠져요. 그러다 반도체 치니까 다시 바이오가 맞아요. 기별종 것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왔다 갔다. 예. 이것이 수급 논리지 밸류 논리로서 어떻게 접근하냐고요. 바이오와 반도체가 시석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밸류에이션으로 삼성전자 얼마 갑니까? 라는 것으로 논리로 따질 수 없는 시장입니다. 다만 필드에는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시장 무지하게 강하다라고 네. 느껴. 정말 강한 시장입니다. 조방원도 지금 고개를 맞아요. 딱 들고 있죠. 자, 어쨌든 수급이 다 이 주가의 어떤 정당성과 상승의 명분을 모든 걸 설명해 주는 장에서 ADR과 관련된 호재는 당연한 것과 또 하나는 삼성전자 20조, 하이닉스도 20조 이런 이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돌더라고요. 하이닉스도 20조래 이러다 보니까 또 달려가기 시작했고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스닥이나 뉴욕 시장의 상장이 참 적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업황이 터져 나갈 때 그쪽과 관련돼서 신규 종목들의 예. 상장, 기업 공개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는 지금이 이럴 만한 기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 차원에서도 새로운 밸류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밸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장으로 진입한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AI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뭐 이제 메모리 칩이라는 것은
찍어보는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HBM을 포함한 미래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신규 밸류에 대해서 고민을 어떤 새로운 밸류의 영역으로 진입할 때 AD라는 것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밸류 부여가 된다면 지금이 또 적기가 될 수 있는 시장 분위기, 새로운 시각으로 반도체를 바라보고 있는 글로벌리 움직임에서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내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과연 수급의 분위기는 어떨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티격태격이 또 반도체 쪽 소재단으로도 확산이 되는 건가 싶어요. 반도체 소부장이 지금 투탑이 달려준다면 어디가 더 큰 기회일까? 저희 지금 계속 자로 재고 각도기로 재고 하고 있잖아요. 네. 사장님 어때요? 이런 뉴스들이 잘 자란 테마들이 시장에서 잘 안 먹힙니다. 중국주들 빠질 때 보면서 물론 악재가 나왔지만 그 전에 상승하는 모습도 기대감 대비 약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장은 철저하게 어떤 뚜렷한 시나리오를 갖고 추세를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뉴스 하나에 홀딱홀딱 하는 거에 대해보다는 좀 이렇게 추세를 갖고 힘으로 네. 갖고 갈 수 있는데 집중합니다. 즉 반도체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조방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 둘이 싸워준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뉴스를 통해서 먼저 보였던 종목들은 이제 전통 소재, 예를 들면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요것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한다라는 것이 이제 특수가스 쪽에서 좀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워닝 머티리얼즈나 TMC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볼 수 있다. 관심 종목으로 좀 같이 보시죠. 반도체는 굉장하네요. 굉장히 단단하고 든든하네요. 자, 그러면 조방원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오늘 가장 궁금하기도 해요. 사장님. 네. 이거 새롭게 지금 이제 2026년 포트에 조방원 담는 수급인 건지 네. 뉴스가 또 없지는 않잖아요. 네네. 우리가 2025년에 기대했었던 그러한 강도? 네. 올해도 가능해요? 세계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방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조선주 제가 한 달 전인가 여기서 딱 2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조수가 좋다고 하니까 조선주 잘 봐야 되겠죠. 네. 조선주는 지금 수주단이 워낙 좋아서 신주 성과를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받은 수주를 우리가 이익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기 위해서는 신주 성과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신주 성과 이 정도로 된다고 한다면 지금 받은 수주 워낙 튼튼하니까 긍정적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 저는 하나오션을 더 앞대어서 보는 것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방산의 키워드가 함께 있죠. 방산이 트럼프 대통령이 1.5억 달러 이러면은 이제 예전에 미국을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국방비 천조. 근데 이제 2천조국 됐죠. 멋있 대단해. 레버리지. 예, 세계 경찰국으로서의 지위를 예전에는 미군 배치가 아니라 이제 힘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파워로 다 조용히 해. 이제 우리 투자하는 거 봤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방산주들은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산과 함께 전통 방산으로 본다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테마가 우주항공이랑 붙어 있어요. 네. 그럼 이번에 썼던 우주항공과 묶인 방산은 한국항공우주거든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인데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간에 붙어 있는 게 LIG 넥스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고 아예 조선 쪽으로 가는 건 삼성중공업이다. 이 안에서 좀 해법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LIG 넥스원은 한국항공우주는 며칠 좀 올라왔어요. 오늘 출발한 느낌은 아무래도 하나 오션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하죠. 네. 짧게 원전도 봐주시면 안 돼요? 원전 얘기해야죠. 네. 이번에 새해 들자마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작년 말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원전 철수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이 안 한다. 취소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원전주 굉장히 약재거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막 변동이 엄청 컸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뭔 일이 있어?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뭔 일 있어? 뭐 시끄러워. 새해가 되자마자 난 내 갈 길 갈래라는 느낌의 지금 주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참 특이한
큰 주가 추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다음 나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명분이 만들어질지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 또한 이 정도 사이클에서 뭐 원전 투자를 글로벌에서 축소한다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기대감 가져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올해가 자원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자, 오늘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이 봐야 될 것은 이제 바이오예요. CES 다음 이벤트로 JP모건 헬스케어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근데 그간 반도체 수급 논리에 따라서 언제 갈까, 시동을 언제 켤까 했는데 오늘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자리를 잡는구나. 그러면 무엇이 치고 나가고 정말 그 기대할 수 있는 추세라는 추세력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것도 있어요. 시장의 대장 역할을 바로미터로 보여주는 것이 예전에 알테오젠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테오젠이 힘을 잃었어요. 네,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그렇진 않죠. 아, 그죠. 이빨은 살아계시죠? 그럼요. 예. 옛날에 기대감 대비해서 제가 당황시켜드렸네요. 코스닥이 좋았을 때 코스닥의 기대감을 가졌을 때 맏형의 역할을 했던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에 대한 어떤 상징성, 코스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코스피 대형주의 모든 수급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는 다음 차례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바로미터 역할하는 종목이 있다면 ABL 바이오 올라가서 안 빠지고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 탄력성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갈 때 치고 나갈래 하는 것이 ABL 바이오 다음으로 D&D 파마텍이 오늘 이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하는데 오늘 아주 좀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바이오에서는 리가캠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외에도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바이오가 가는 날이구나라는 어떤 바로미터적으로 넘겨두시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시총 큰 놈 우선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먼저 기업의 내용이 뭔가 만들어내고 있다 해서 시총 1,000억짜리, 2,000억짜리에서 굳이 나만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요 안에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면서 또 하나 이제 코스피 바이오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번갈아 가면서 가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갔으니 셀트리온 좀 밀리면 눈여겨보십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됐고요. 코스피에서도 외국인이 매도폭을 줄이면서 비차익 순매수로 마무리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